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사보 설명회를 맡은 정혜연입니다. 먼저 유사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보는 하이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바이오 올림피아드 대회입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Bio Olympiad, IBO라고 불리는데요. 이 IBO를 위해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바이오 두뇌를 겨루게 되는데, 이 대회를 위한 미국 국가대표를 뽑는 미국 예선전이 유사보입니다. 어, 미국 예선전인 만큼 국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KBO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를 뽑는 예선을 진행하는 요 KBO에 국내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학생들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KBO는 예선전이 이제 한국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 학생들은 배웠던 내용을 모두 한국어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KBO보다는 이제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 국내에 있는 학생들이더라도 유사보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사보는 총 세번의 시험이 있는데요. 이제 오픈 이그잼, 두 번째는 세미파이널, 세 번째는 내셔널 캠프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먼저 first round, 오픈 이그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이그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분 동안 50문제를 푸는 멀티플 초이스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온라인으로 시험을 봅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감독관이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감독을 하게 되고 친구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탑 10%는 세미파이널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이제 20% and 30%는 Honorable Mention Certificate, Certificate of Merit 각각 요 두 개의 상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요 상장을 받게 되고요.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Certificate of Merit 요 상장에 해당을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 이제 10% 안에 들었다면은 요 second round 온라인 세미파이널 exam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온라인 세미파이널 exam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차 시험과 동일하게 온라인이지만 이제 multiple choice 이유 말고 true and false, short answer and essay 요런 좀 이제 더 하이 퀄리티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또 시간도 길어집니다. 120분 동안 100문제를 풀게 됩니다.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퍼센트로 상을 줬다면 이제는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등수로 상을 줍니다. 그래서 탑 50등은 아카데믹 엑셀런스 이런 상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75등이 되는 경우에는 Honorable Mention 요 상을 받게 되고 100등이 되면 Certificate of Merit 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탑 20 정도 학생들은 요 3차 내셔널 파이널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내셔널 파이널 캠프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에 의하면 일단 대학 수준까지의 실험들을 요 파이널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고 이제 캠프 비용도 유사보 주최 측에서 이제 서포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내셔널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이오를 정말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이런 제 브레인 친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네트워킹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또 이 캠프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보 시험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보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트레이션이 11월 8일까지입니다. 11월 8일까지라 지금부터 좀 한 달 조금 남게 남았는데 좀 레지스트레이션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이제 온라인 이그잼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이그잼을 볼 수 있는 시험 플랫폼을 또 레지스트레이션을 따로 해야 됩니다. 이 날짜가 12월 4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시험날, 자, 1차 오픈 이그잼은 2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1차 오픈 이그잼의 스코어는 3월 6일에 릴리즈가 되고요. 이 중에서 또 탑 10% 친구들은 세미파이널 이그잼에 진출을 해서 3월 27일에 세미파이널 이그잼을 보게 됩니다. 또 세미파이널은 스코어는 4월 18일에 릴리즈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탑 20 정도 친구들은 내셔널 파이널 캠프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내셔널 파이널 캠프는 서머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서머 방학을 이용해서 캠프가 이루어지는데 아직 유사부에서 일정과 장소는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공지가 더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또
많이 중요하게 궁금해하시는 이제 시험 자격, eligibility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1차 오픈 이그젠 같은 경우에는 USA 시티즌십 그리고 그린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내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시티즌십이나 그린 카드가 없어도 1차 오픈 이그잼은 응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2차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민권이나 그린 카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에서 잘해서 이제 10% 들더라도 세미파이널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럼 이제 유사보가 뭐가 좋은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1차 시험은 이제 탑 10% 세미파이널 진출 외에도 탑 20%나 탑 30%의 서티피케이트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미파이널 진출 이후에도 탑 50, 70, 100 등 이렇게 나눠서 상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이 되게 촘촘히 나가기 때문에 혹시 이후 라운드에 진출을 못하게 되더라도 이미 리얼드가 객관적인 상으로 지표로서 충분히 리얼드가 주어지고요. 또 이때 받은 상은 나중에 칼리지 어플리케이션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1차 시험에서 탑 20, 30%에 들었다는 거는 일단 미국에서 되게 바이오 좋아하는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그 중에서 상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런 상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이제 학생의 학문적인 성취도를 되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그런 프루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올림피아드 도전 자체가 바이올로지에 대한 학문적인 열정과 관심의 객관적인 증거로 이제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1차만 참여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수상을 한다면 요 자체가 탑 10, 20, 30% 바이오 잘하는 친구 중에서 요 정도 들었다는 증거기 때문에 나중에 college application 때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유사보를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하던 내용이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특히 의학 계열 준비하는 친구들, 이제 MCAT이라고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사보 이후에 MCAT이나 혹은 학교 이제 대학의 Undergrad GPA를 준비할 때 또한 이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개념을 잘 이렇게 다져 놓은다면 이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레지스트레이션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지스트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8일까지라서 조금 서둘러야 하시겠습니다. 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학교가 반드시 레지스트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USBO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Each student registers with his her school only after receiving confirmation. 그래서 학교에서 등록을 했다는 컨펌을 반드시 받으시고 그 이후에 등록을 하셔야겠습니다. 등록 과정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이제 유사보 홈페이지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구글에 유사보 치시면 요런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제 Student Registration 요 오른편에서 Register Here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창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Student Registration 떠 있고 School Name 여기서 드롭다운 메뉴로 해당 학교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 정보를 여기다가 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의 학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의 학교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학교가 레지스트레이션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학교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학교에 레지스트레이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대구 인터내셔널 스쿨, 대전 아카데미 인터내셔널 스쿨, and 용산 인터내셔널 스쿨 요 세 가지 학교가 국내 학교 중에서는 요 세 가지 학교만 레지스트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유사보를 신청을 하시고 싶다면 요 학교에 빠르게 이제 스쿨 레지스트레이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스쿨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11월 8일이나 학생이 스쿨 레지스트레이션 이후에 학생이 스튜던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여기 register here 여기서 스쿨 레지스트레이션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유사보 페이먼트, 그래서 학교에서 페이먼트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셨다면 빠르게 학교에 말씀드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사보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보 출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Animal Anatomy and Physiology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어, 동물 해부학, 이제 생리학인데 예를 들면 동물의 기관, organism, 우리의 이런 안에 뭐 lung or like stomach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anatomy 이제 해부학적인 이런 위치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게 되고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묻습니다. 25% 정도가 animal anatomy and physiology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ell biology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셀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AP 바이오에서도 정말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요. 세포가 뭐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펑션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묻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셨던 뭐 미토콘드리아 아니면 뭐 핵, 뭐 이런 부분도 다 셀 바이올로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중요도로는 이제 Genetics and Evolution이 있습니다. 유전학과 진화 생물학이 되겠는데요.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이 되고 어떤 병을 일으키고 어떤 regulation 생명 활동에서 어떻게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지 이런 거를 묻는 질문들과 이런 게 또 어떻게 에볼루션으로 이어지는지 진화하면서 유전자가 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묻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도로는 플랜트 아나토미랑 이제 피지올로지가 있는데요. 플랜트 아나토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플랜트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나토미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또 physiologically 펑션을 하는지 또 특히 AP 바이오에서 많이 묻는 포토신테시스 문제가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또 이컬러지 부분, 생태학 부분도 많이 묻는 내용이고요. 이컬러지는 10% 부분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톨로지 부분인데요. 이톨로지도 좀 작은 분야, 5%만 작용이 되고요. 바이오시스테믹스도 5% 정도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스테믹스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생물계학이라고 한국어로 불리는데요. 이제 시스템에서 바이오 시스템, 이제 생명계에서 이제 환경적, 유전적 요소를 이제 하나의 뭔가 거대한 유닛, like 유기적 시스템으로 보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genetics, 유전 정보들이 이제 생산되고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고 이런 네트워크적인 공부를 하는 그런 학문이고 여기에 유사부에서 5%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AP 바이오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유사보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좀 유사보가 새롭게 도입한 파트가 있습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이제 생물학적 문제를 수학 컴퓨터로 풀어낸 학문이고 최근에 되게 많이 대두되는 학문입니다. 제약회사에서도 이제 유전자 정보로 이제 약을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되게 많이 연구하는데요.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유사보도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포함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출제 경향 등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출제 경향을 보시면 먼저 이게 2018년 오픈 이그잼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캔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genetic and epigenetic alteration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이제 튜머가 종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은 AP바이오에서는 이제 요 내용의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뮤테이션, 그다음에 진 레귤레이션을 배우는데요. 요 epigenetic alteration, 뭐 캔서, 암에 대한 개념, 요런 개념 같은 경우에는 AP바이오에서 배운 뮤테이션, 진 레귤레이션의 베이스로 한 발짝만 딱 더 나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으면은 이 개념을 이미 접해봤다면은 바로 읽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정말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아예 모른다면 이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이듯이 USABO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개념을 접해봤느냐, 안 접해봤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시험이 되겠고요. 특별한 사고력이나 막
FRQ 문제처럼 엄청난 분석을 요하는 그런 고난도의 시험은 아닙니다. 또 데이터나 그래프, 리서치 문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이그잼은 이렇게 지식에 대한 테스트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충분히 접해봤다면 충분한 공부로 이제 수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높기보다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세미파이널 문제를 제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세미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단답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답식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그래프 문제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AP 바이오에서 FRQ에 나오는 그런 데이터 혹은 이제 MCQ에서도 리서치를 분석을 해서 푸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voltage graph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neuroscience part, AP biology에서 neurophysiology 파트에서 배우는 voltage gated channel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자세하게 들어가서 알면은 공부를 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사보 같은 경우에는 AP 개념에서 약간 한 발짝만 딱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충분히 많은 부분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am cutoff를 보여드릴 텐데요. exam cutoff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몇 점까지 이제 상을 받냐, 요 cutoff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작년 2024년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2025년이 될 거고요.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있던 시험의 cutof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이그잼은 50점 만점입니다. 50문제여서 한 문제당 1포인트씩 해서 50점 만점인데요. 50점 만점에서 23점 이상 맞았으면은 이제 세미 파이널리스트로 세미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honorable mention of certificate 이제 탑 20% 친구들은 이제 18점에서 22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50점 만점에. 그다음에 Certificate of the Merit 탑 30% 정도는 14점에서 17점. 그래서 보시면 50점 만점에 절반 정도 맞추면은 절반 이하로 맞추면은 세미파이널이나 이런 수상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물론 유사보가 많은 내용을 커버하고 있지만 이 점수에서 보시다시피 막 엄청 하이스코어가 필요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한다면 수상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유사보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냐 이런 로드맵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이제 요 AP 바이오랑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AP 바이오 시험 본 학생은 이제 AP 바이오 이미 5월에 봤을 거고 그 지금 앰비셔스 고득점 목표를 이제 목표로 시작한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AP 바이오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2월에 이제 1차 오픈 이그잼이 있죠. 1차 오픈 이그잼을 보고 3월에 세미파이널을 보고 그 이후에 AP 문제풀이를 하고 이제 5월에 AP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이그잼 같은 경우 한 70%는 AP 바이오와 많은 내용이 겹치고요. 하지만 겹치는 내용도 AP 바이오에서 나오지 않는 자세한 예시를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AP 바이오와 많은 내용이 좀 겹치지만 그래도 AP 바이오보다 좀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AP 바이오와 병행을 하시면 두 개의 좀 시너지 효과가 나서 좋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AP 바이오 시험을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bitiously 고득점 목표로 공부를 할 수 있겠는데요. AP 바이오 시험을 본 학생들은 이제 빠르게 AP 바이오에서 많은 부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빠르게 복습을 하고 AP 바이오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AP 바이오에서 5점을 이미 맞았다 하면은 AP 바이오에서 정말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을 공부를 했다는 증거고 또 우수하다는 증거기 때문에 AP 바이오에서 5점 이미 받았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득점에 이미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AP 바이오 시험을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바이오가 5월에 봤으니까 지금으로 한 6개월 전이죠.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빨리 공부한 게 이제 머리에 남아 있을 때 요거를 사용을 해서 유사보를 보면은 좋은 점수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를 미리 알고 계셨구나.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알게 되셔서 이 유사보,
대회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메이커스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학생과 미국 학생이 나눠지게 되고요. 국내 학생의 경우에는 화요일, 토요일 7시부터 9시 이제 될 거고, 미국 학생은 수요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이렇게 오전 시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이 외에 국가에 살지만 거주하고 있지만 유사보를 개강하고 이제 수강하고 싶은 학생들은 요 두 시간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고요. 또 2차 세미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겨울 특강과 1차 시험 이후에 수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유사보 수업 운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먼저 퀴즈 리뷰가 수업 전에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잘 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사보와 비슷한 문제들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 전에 퀴즈 및 리뷰 시간을 항상 갖고요. 그다음에 렉처를 통해서 이제 많은 내용, 개념 커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이 렉처에서는 AP 바이오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AP 바이오 내용은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주로 이제 숙제를 통해서 복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홈워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초반부에서는 이제 리뷰 위주로 잘 기억하고 있나, 학생들이 잘 기억하고 있나 나갈 예정이고, 또 기출문제 비슷한 문제들 혹은 오래된 기출문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업 후반부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최근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최근의 경향 학생들이 알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복습할 수 있도록 VOD가 항상 제공될 예정이고, 또 결석 시에는 VOD를 통해서 수업 빠진 부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까먹지 않도록 수업 이후에 단톡방으로 이제 Q&A 할 거고, 또 관리 수업 동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 슬라브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메이커스 제주 학원에 문의하시도록 하면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요 QR코드는 이제 메이커스 제주 QR코드, 카카오톡 채널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이제 최대한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몇몇 학부모님들께서 대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학생이 지금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학기 중인데 학교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스케줄이 가능할까요? 공부량이 너무 많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선생님. 네. 일단 최대한 수업 중에 많은 개념을 이제 이해를 최대한 되도록 많이 하고, 이제 복습은 암기, 이제 까먹지 않을 수준으로 최대한 이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저희가 주 2회가 잡혀 있는데요. 수업 주 2회 하면 학생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두세 시간,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정도 복습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입상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학생들이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암기 분량이 좀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암기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선생님만의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가 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유사보에 출제되는 개념이 좀 정말 많긴 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서 한 내용, 요약 노트를 제공해서 복습을 최대한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퀴즈넷 같은 플래시카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정말 많은 내용 틈틈이 복습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나갈 예정이고요. 또 기존의 기출 문제랑 이제 기출과 비슷한 최대한 많은 문제들 제공해서 학생들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식 접하고 이제 학생들이 까먹지 않고 수업한 내용 충실히 따라온다면 유사보는 좋은 성적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선생님께서 뭐 암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서머리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 수업과 AMC 같은 각종 대회 준비로 지금 올림피아드를 나갈 시간 여유가 없는데요. 혹시 11월 중순 이후에 학생이 시간이 좀 되는 경우에 중간 합류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중간 합류한다면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중순 이후에, 11월 중순 이후에 혹은 뭐 그 이후에도 수업이 합류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전에 수업했던 강의들은 이제 녹화되어서 VOD를 통해서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친구들이 VOD를 통해서 수업을 하면은 이제 요 예정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제가 이후에 합류한 학생들은 스터디 플랜을 좀 짜줄 예정이고요. 그래서 또 질의응답으로 이제 VOD에서 배우는 동안 해소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할 예정입니다. 또 수업 중에 나갔던 퀴즈나 홈워크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제공이 되어서 학생들이 중간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제가 성취도를 중간에 또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VOD로 수강을 하더라도 친구들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합류해서 VOD 수강을 한다고 해도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스케줄을 진행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진출 가능성이나 참가 요건이 까다로워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1차만 준비를 하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나요? 네, 1차만 참가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1차만 참가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탑 10%, 20%, 30% 해서 이제 상이 나가게 되고요. 이 상장들은 차후 college application 때 학업 성취도나 이제 뭐 나의 바이오에 대한 열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상장을 활용해서 카레지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차만 참가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1차만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다 하시니 좀 많은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 설명회 이후에 뭐 학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회에 대한 안내는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을 좀 바쁘신데 쪼개어서 내주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학원으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회 영상은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혹시 설명회 영상을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